누가 밥상머리에서 정치 얘기하래? 대놓고 저녁밥 시간에 펼쳐지는 시사톡. 네, 대한민국의 따끈한 뉴스를 경남도민의 시선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대 조재욱 교수, 서울신문 이창원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거대 양당의 총선이 이제 하루하루 다가오니까 홍역을 치르고 있는데 먼저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어제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하루 만에 김장연대가 이제 어찌 보면 파괴가 됐다고 해야 되나요? 강압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 한 축을 맡고 있는 김기현 대표의 거취가 오늘 정해졌습니다. 네, 앞서 예. 김기현 대표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히면서 예정됐던 일정들을 모두 취소하고 이틀째 자맹에 들어간 상태였는데 그렇죠. 바로 오늘 오후 당대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예. 지난 3월 8일 전당대회 이후에 당대표직에 선출된 지 9개월 만에 사퇴를 하게 됐습니다. 김 대표는 오후에 본인은 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부로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내려놓는다. 윤재욱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당을 빠르게 안정시켜서 예. 이 후한무치한 민주당이 다시 의회 권력을 잡는 일이 없도록 견마지로를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김 대표가 물러나면서 이제 국민의힘은 새로운 지도체제로 내년 4월 총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이를 두고는 비대위원회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차 거세지고 있는데요. 예. 현재 비대위원장 후보로는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예. 또 원희룡 국토부 장관,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그리고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김기현 체제가 이제 붕괴되고 비대위로 만약에 전환된다면 여론의 관심은 앞으로 이 공천 관리보다는 비대위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경우에 비대위에 힘이 실리면서 비대위원장이 좀 대대적인 당내의 쇄신을 주도하고 공관이나 선대위는 비대위를 지지하는 쪽으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당 대표가 공천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또 강한 힘을 보유한 그런 자리이기도 한데 김기현 대표가 오늘 사퇴를 선언했고 사실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라는 이야기는 그 전에 강서구청장 보선 참패 이후에 나오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오늘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짧게나마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 뉴스는요? 일단은 본인 체제로 총선을 이끌기가 쉽지 않다라고 판단했을 거고 예. 총선에서 졌을 경우 그 김기현 대표의 정치 인생도 끝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장고를 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분이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불출마 선언은 하지는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울산에 네. 본인이 좀 출마를 하기 위해서는 또 당대표 사태가 예. 또 하나의 좋은 방안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예.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 앞두고 이제 그 김장연대 두 인물은 거론될 가능성이 좀 적겠습니다만 뭐 정치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 또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행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내홍이라면은 민주당 역시나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전 당대표의 신당 창당 행보가 있었고 또 비례대표제 이 선거제 두고 갈등이 있었는데 오늘 뭔가 윤곽이 뚜렷해졌습니다. 네. 신당 창당 의사 공식화가 있었고 또 병립형으로 가면 안 된다. 위성정당 활용하는 것도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일부 의원의 불출마 선언까지 더해졌습니다. 네, 먼저 그동안 신당 창당에 대해서 좀 말을 아껴왔던 이낙연 대표가 예. 오늘 오후에 한 방송에 출연해서 내년 초에 원내 제1당을 목표로 신당을 창당하겠다는 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예. 이 대표는 신당의 창당 이 진행 과정과 관련해서 현재 실무 작업 초기 단계에 있고 새해 초에 새 희망과 함께 말하겠다면서 이 창당 시기를 구체화하기도 했습니다. 예. 또 신당 창당 때 과연 몇 석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에는 욕심대로라는 제1당이 돼야 한다면서 혼란에 빠진 대한민국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최상이라면서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와는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현재 초선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통으로 알려진 민주당의 홍성국 의원과 또 당내 소장파였던 이탄희 의원이 오늘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예. 홍 의원은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제는 미래학자로 돌아가겠다. 또 민주당원으로서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서 우리 당과 우리 사회에 제안하는 1인 싱크테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탄희 의원도 사실상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예. 22대 총선에 남아있는 출마 기회를 다 내려놓고 백기종군하겠다면서 국회와 거대 양당은 선거제의 퇴행 논의 그리고 양당 카르텔 도입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이탄희 의원은 이제 그 병립형 이런 것을 두고 양당 카르텔법이다.
줄곧 얘기를 해왔었고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비례대표제에 두고 좀 갈등이 더 본격화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당 지도부는 아무래도 병립형 복귀에 대해서 좀 시사를 한 그렇죠. 그런 느낌을 줬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 있겠고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많지 않았습니까? 오늘 대표가 이제 공식화하기 전에 이 전 대표가 공식화하기 전에 이낙연 전 대표의 선거 후원을 받기도 했었던 이소영 의원까지 비난 대열에 합류했었기 때문에 이 당이 좀 더 외롭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뉴스들을 접하면서 사실 우리는 민생 경제가 어렵다, 먹고 사는 게 너무 어렵다 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서는 총선이 중요합니다라고 말합니다만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뭐 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표현합니다만 정치가 이대로 안 되는 게 아니라 뭐 실종된 거 아니냐, 너무 피곤하다, 피로하다 하는 분들 계실 텐데 정치학 교수님으로서 조 교수님은 지금 이런 뉴스들을 어떻게 좀 보고 들으십니까? 우리 그 유권자들이 선거를 앞뒀을 때는 그래도 본인이 선호하는 정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있고 또 본인이 선호하는 정당이 제 갈 길을 못 가면 굉장히 조금 불쾌한 심정을 갖고 있는 가지는 게 분명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권자들이 말하는 정치 실종은 총선과 좀 결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마이너스 정치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정치. 이 당 대 당 대결 구도로 마이너스 정치가 아니라 내부 분열, 내부 갈등으로 정치가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자는 거기에 대해서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민주당도 그런 모습을 자꾸 보여주고 있으니까 유권자들이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최소한 이제 당대당 대결 구도로서 마이너스 정치는 안 하더라도 안 가더라도 당내에서만큼은 배제 정치가 아니라 포용의 정치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총선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한 목소리가 놓아야 되고 응집력, 결집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은 거의 배제 정치를 보이고 있는 게 양당의 모습이잖아요. 둘 다 포용은 좀 실종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당내에서 제로섬 게임 구조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탈당, 신당이 지금 핵심 키워드로 대두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여야 할 것 없이 당을 이끌어 나가는 그 당 대표를 비롯해 가지고 리더들이 너무 좀 경직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당내에서 일어나는 비판적 사고에 대해서 이게 이제 반드시 부정적 영향만을 미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는 어떻게 보면 또 그 당 내부의 성찰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좀 당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들이 귀 기울여서 잘 좀 들을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그 여야 할 것 없이 당내 비판에 대해서 당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들이 거의 뭐 반응도 보이지 않고 뭐 본인이 갈 길이 있으면 가라는 식으로 방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그 본인의 선호하는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불만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고 그리고 오히려 대중들로부터 정치적 지지를 받고 있는 일부 정치인들 오늘 금방 이제 그 이탄희 의원도 언급을 했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기득권 타파를 위해서 또 정치 개혁을 위해서 계속해서 입바른 소리를 해왔고 본인이 불출마하겠다 이런 선언도 하면서 본인의 정치적 그 기득권을 내려놓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를 비롯해서 또 당 중진들은 뭐 정치 개혁을 위해서 또 기득권 타파를 위해서 움직이는 모습이 안 보이다 보니까 이런 걸 두고 우리 국민들이 좀 많이 실망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이 총선이든 어떤 선거에서도 승리에 너무 매몰되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만 승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아마 더 큰 좀 고민이 생기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총선이 다가오고 있으면 우리가 여실히 느끼고 있는데 저희가 이 아이템 한번 다뤄봐야겠습니다. 사실 희망 고문 아이템 같아서 안 하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해야 되는 우주항공처법입니다. 여야 2+2 협의체 쟁점 법안에 포함이 됐다 이 뉴스들 저희 MBC 경남도 전하고 있는데 그러면 도민들은 지금 어떤 상황으로 지금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 2+2 협의체. 네, 일단 2+2 협의체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책위 의장과 원내 수석 부대표로 구성된 회의인데 근데 각 당에서 정기 국회 내에 처리하지 못한 법안을 10개씩 들고 와서 같이 한번 논의해서 처리해보자. 어떻게든 연내 통과 한번 위해서 해보자 이거군요. 네, 그렇게 해서 만든 기구인데 이 총 20개 법안 중에 이번에 우주항공청이 제3법안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문제는 이 2+2 협의체가 이제 우주항공청의 합의를 시도하더라도 가방이 내 민주당 의원들이 이것을 과연
받아들일지 이것이 좀 문제 미지수라는 점입니다. 가방위가 만약에 다시 열린다 해도 여야 간의 견해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예.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여야가 이 항공우주연구원과 그리고 천문연구원의 이관 문구를 우주항공청의 본칙 또는 부칙에 넣을지 신경전을 이게 법에 넣을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 정부와 여당은 이 황호연과 천문연 우주항공청 이관을 추진한다 이러한 조항을 부칙에 넣기로 했지만 야당인 민주당은 추진만으로는 이관을 보장할 수 없으니 본조항에 넣고 구체적인 진행 계획까지 넣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12월 임시 국회에서 우주항공청법이 처리된다면 내년 상반기에 우주항공청 개청은 어느 정도 가시화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만약에 불발한다면 우주항공청의 출범은 그야말로 기약할 수 없는 그러한 수준에 빠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총선이 더 다가와 있을 것이고 만약에 그때까지 해결이 안 되면 이제 자동 폐기가 되지 폐기가 않습니까? 되죠. 네, 예. 법안이 폐기가 됩니다. 그래서 경남도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법안 공포 시점이나 개청 준비 기간 등도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다. 하도 이제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야 된다더라 했는데 아니래. 잠시만 된다더라 아니래. 그리고 다시 이게 나왔는데 교수님 뭐 기대를 조금 내려놓고 기다려 봐야 될까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은 이제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2+2 협의체를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여기 이제 민주당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호응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인데 여하튼 어제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래도 매주 한 번씩 머리를 맞대고 좀 논의하자. 이렇게 협의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자체로만 놓고 볼 때 굉장히 공무적인 일이고 예. 간만에 양당에게 좀 칭찬의 목소리를 드리고 싶은데 이게 끝까지 칭찬의 목소리가 그러니까. 될지 안 될지는 좀 예. 두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2+2 체제에서 10개의 법안을 놓고 법안 통과를 위해서 교집합을 지금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 10개의 법안이 전부 다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또 얽혀 있는 법안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미 벌써 쉽지 않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우주항공청 법안 같은 경우에는 그 정부 여당의 주장과 그다음 야당의 주장의 간극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문제인데 뭐 앞서 우리 이 기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2+2 체제의 제안은 여당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벌써 여당이 어떠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시청자들이나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나 야당은 이미 10개의 법안에 대해 가지고 진정한 미생 법안이라기보다는 여당이 필요한 국민의힘의 득표에 도움이 되는 예. 민생 법안이라고 비판을 했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겠지만 그렇게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8개월째 국회 문턱을 지금 넘지 못한 우주항공청법인데 연내 통과의 마지막 분수령에 지금 마주한 상황이고 내년 상반기에 이제 사천 시민들이나 경남도민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을지 그리고 또 총선에 어떤 또 표심의 향방으로 이어질지도 궁금해집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마침 119 남았더라고요. 네, 119일 남았는데 어제부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이 됐고 한 30명 넘게 등록을 네. 했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도 또 추가로 했겠네요. 네, 제가 아까 오후 5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총 경남에는 38명의 후보가 등록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오늘만요? 네, 아니 예. 총 다 해서. 총. 네, 아, 다 해서. 예. 예.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이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당과 진보당이 각 5명, 그리고 정의당 후보가 1명이 등록했습니다. 예. 이 중에 남성이 36명, 여성은 2명이었고 대부분이 50세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16석 중에 5석으로 가장 많은 창원시 지역에는 예. 전직시장 등 총 11명이 현재 등록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김해시 갑상고구에는 국민의힘 후보만 5명이 등록하는 등 그야말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눈길을 조금 끌고 있는 게 이 성산구, 창원 성산구 지역인데 현재 3선을 노리는 강기훈 국민의힘 의원과 현역 의원이죠. 네, 그리고 여윤국 전 국회의원, 예. 허성무 전 창원시장이 예비 후보로 등록을 마쳤고 여기에 김석기 전 김해 부시장과 진보당의 이영구 지역위원장 역시 예.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반면에 진해와 통영 고성 그리고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선거구에는 아직까지 후보 등록이 있지 않았습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예비 후보 등록이 의무가 아닌 까닭에 앞으로 본 후보 등록 때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이고 예비 후보 등록이 내년 3월 20일까지 이어지거든요. 이후에 이틀 동안 본 후보 등록이 있고 그달 28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예, 경남의 지금 16개 지역구 현역 의원들의 분포를 살펴보면은 김해, 갑을 그리고 양산을 이 세 곳을 제외하면은 다 보수의 색으로 덮여져 있지 않습니까? 먼저 오늘 그 예비 후보자 등록에 있어서는 경남의 정치 1번지라 불리는 창원 성산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이번 총선에서 어떤 지역구 좀 주목하면 좋을까 하는 지역구 어디가 있을까요? 이곳은 아무래도 보수 정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대부분 저도 그렇고 내년 총선의 주 관심사는 예. 여당의 공천 경쟁인데 그래도 지역구를 놓고 본다면 현재 야당이 선점하고 있는 곳 예. 양산하고 김해 총 세 곳 세 곳. 그리고 또 박빙의 대결이 예상되는 곳 이 저는 이제 두 군데를 꼽고 있는데 예. 이 여기가 이제 그래도 가장 관심이 많이 가고 있죠. 그 구체적인 예를 들면 낙동강 벨트의 핵심 축인 김해 양산이 최대 격전지가 될 가능성이 꽤 높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창원 성산하고 거제 지역을 눈여겨볼 만한 지역으로 보고 어제, 있습니다. 예. 예. 경선을 안 거친다면 야당에서는 두 군데 다 전직 시장을 후보로 내세울 가능성이 꽤 높고요. 예. 창원 성산 같은 경우는 허승무 전 창원시장이 나설 듯하고 거제 같은 경우에는 변강용 전 시장이 나설 듯한데 그렇죠. 예. 이 두 분 다 모두 그 본인이 지금 출마하려고 하는 지역에서는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시장의 경험도 있고 승리의 경험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두 지역도 박빙의 대결 구도가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남 전체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그 전국적인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아무래도 보수의 힘이 좀 많이 역부족인 그런 결과물들이 종종 나오곤 하는데 저희 뉴스파다 경남 도민만 상대하는 조사에서는 최근 조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뭐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인 뉴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 뭐 동남권, 부울경 이런 지역에 훈풍이 이번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총선은 그래도 지금까지의 지형과 그리고 이번 총선 분명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차이는 있기는 있는데 예. 전반적으로 전국 단위에서 보면 예. 정권 심판 쪽으로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을 보면 사실 전국적으로 보면 그래요. 예. 하지만 이곳 경남은 워낙 보수 색깔이 강하다 보니까 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점은 우리가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데 정권 안정 바람이냐 정권 심판 바람이냐 예. 이것만 놓고 얘기하는데 이제는 정치 개혁 바람도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정치 개혁 바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당이거든요. 아하. 신당이 내년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 독립 변수가 될지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어요. 신당이 승리를 못하더라도 의석수를 가지 못하더라도 예. 지역구에서 그런데 이 신당이 여당에게 또 야당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우리가 두고 볼 필요가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신당 창당 여러분 더욱더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현재 시간 6시 28분 23초 지나가고 있고요.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남대 조재욱 교수, 서울신문 이창원 기자와 함께하고 있고요. 앞서 조 교수님께서 총선 앞두고 정권 안정론 혹은 정권 심판론 이것에 있어서 이제 신당도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신당도 신당인데요. 지금 선거 룰도 제대로 안 정해졌고요. 그리고 김해 같은 경우 보면은 선거구 경계 조정 네. 뭐 이것도 지금 안 정해졌다라고 하는데 네. 이게 어떤 내용인 겁니까? 그러니까 우선 선관위가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한 이 선거구 획정안을 보면은 예. 이번 총선에서 선거구가 변경될 것으로 보이는 지역은 총 32곳이었습니다. 예. 경남의 경우 16개 이 선거구 개수는 확정이 됐지만 대로입니다. 예. 말씀하신 김해 각각 김해을이 경계 조정 지역에 포함을 했습니다. 현행 선거법상을 보면 예. 이 선거구의 인구는 15개월 전에 이 주민등록상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데 김해을 선거구는 상한 기준보다 10,000명 정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 때문에 지난 총선 때에서 김해갑 선거구였던 회원동 등 일부가 이번에는 김해을 지역으로 일부 조정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정확한 경계 조정은 앞으로 여야 합의와 그리고 국회 의결로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예. 선거구 조정 쟁점인 지역의 경우 어디부터 그럼 어디까지가 지역구인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이 획정이 늦을수록 특히 이 총선에 처음 출마하는 신예들. 네, 예. 신예들이 앞으로 좀 선거 운동 과정에서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 제가 깜깜이 선거 처음 들었을 때 그게 무슨 말일까 생각했는데 아마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선거룰도 제대로 안 정해져 있으니까 경기보로 이제 팬들이 응원도 하고 해야 되는데 룰도 없고 예, 그리고 뭐 어디까지 지금 경기가 되는지도 모르다 보니까 이 깜깜이 선거 특히 뭐 김해 시민들은 더 답답해 하시겠네요, 교수님. 예. 근데 유권자 출마자 모두 다 답답할 수밖에 없는 예. 게 예. 근데 더 답답한 사람들은 출마자. 출마자. 예, 후보자들이 더 답답할 수밖에 없죠. 그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으면 후보자들 경우 이 현수막 다는 것부터 난감해요. 어디에 달아야 할지 여기에 달아가지고 과연 이게 그 내 홍보 효과가 있을지 뭐 이거부터 이제 예.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정치 신인 같은 경우가
지역구가 예비 후보 등록을 좀 빨리 해요. 빨리 하는데 그렇게 해야만이 지역구에서 본인의 얼굴을 좀 더 알릴 수가 있거든요. 예. 어렵사리 이제 얼굴을 좀 알렸는데 이게 선거구가 새롭게 획정이 된다면 선거구가 바뀌게 된다면 기존 지역 말고 또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얼굴을 알려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치 신인들은 굉장히 이 선거구 획정에 그 민감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고 예.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현직 의원들은 좀 나아요. 그 보좌진도 있고 현지에 연락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상황을 좀 유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데 어제 민홍초 의원 나왔는데 표정에 변화가 거의 없다. 예. 네. 정치 신인들은 예. 선거구 획정이 안 되면 정말 깜깜할 수밖에 없고 이걸 이제 대부분 다 시험과 많이 비유를 해요. 선거구 획정 늦어지는 거고. 예, 예. 그러니까 정치 신인들에게 시험 범위를 늦게 가르쳐주고 시험을 보라 하는 게 이 선거구 획정 지연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인들에게는 이런 리스크가 있는데 사실 신당을 하려는 주자들은 그 비례대표제 원하는 대로 안 되면은 그렇죠. 원하는 대로 시험도 못 칩니다. 그렇죠. 예. 그런 여전히 변수가 남아 있는 우리 정치권의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1분 정도 남았는데 좀 아쉬운 소식을 끝으로 전해드려야겠습니다. 절대라고 단정은 짓지 않겠습니다만 당분간 이제 이 두 분의 조합은 뉴스테이블에서는 보기가 힘들 것 같은데 저희 뉴스파다가 올해 5월 첫날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5월부터 이제 두 분 조합을 함께 했는데 시간 관계상 조 교수님에게 일단 예. 좀 마무리 말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뉴스 파다에서만 잠시 그럼요. 제가 예. 이 마이크를 좀 내려놓는 거고 네. MBC 뉴스 인터뷰나 또 출마하시는 건 아니죠? 예. 뉴스 인터뷰나 또 총선을 앞두고 네네. 또 여러 기획 프로그램이 생길 테니까 그때 또 시간이 되면 예. 제가 또 와서 MBC 시청자들을 위해 가지고 또 나름대로 역할을 할 게 있으면 또 예.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남대 조재욱 교수가 참 시원한 목소리 많이 내주셨는데 앞으로도 또 만남을 기대하겠고요. 이청원 서울신문 기자도 오늘 함께했습니다. 여기서 두 분의 조합 그리고 뉴스테이블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